안녕하세요. 올해 72세 된 할머니입니다. 이번 추석에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결혼한 지 15년 됐고 작은 아들은 8년 됐어요. 매년 추석이면 두 며느리가 와서 함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큰 며느리 선영이는 전통적인 성격이라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정성껏 만드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둘째 며느리 미정이는 처음 몇 년은 큰언니 따라서 열심히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 추석 일주일 전에 둘째 며느리 미정이가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추석엔 음식을 사서 하면 어때요? 사서 한다고? 네. 요즘 추석 음식 전문점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주문해서 사오면 훨씬 편하고 맛도 좋다고 하던데요. 저는 당황했어요. 45년 넘게 손수 만들어서 조상님께 올려드렸는데, 미정아, 그래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게. 어머니,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제 친구들도 다 사서 하던데, 시간도 절약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큰며느리 선영이가 부엌에서 나와서 들었나 봐요. 미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 음식을 사서 해. 언니, 왜 안 돼요? 음식은 음식이잖아요. 음식은 음식이긴 하지만 정성이 다르지.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랑 사서 오는 거랑 어떻게 같아? 언니는 왜 그렇게 고리타분해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두 며느리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선영이가 화를 냈어요. 고리타분하다고? 미정아, 그럼 너는 조상님을 우습게 보는 거야? 언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조상님을 우습게 봤어요? 저는 그냥 효율적으로 하자는 건데. 효율적? 제사가 효율성으로 하는 거야. 그럼 아예 제사도 안 지내면 더 효율적이겠네. 언니, 극단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제사는 지내되 음식만 편리하게 하자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 미정이가 계속 주장했어요. 언니,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해요. 왜 우리만 옛날 방식을 고집해야 해요? 젊은 며느리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야. 우리 집 전통이 있잖아. 전통이요? 언니, 전통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바뀌는 것도 있고 지켜야 할 것도 있어. 조상님께 대한 정성은 바뀌면 안 되는 거야. 미정이는 실용적인 이유들을 댔어요. 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둘 다 직장 다니잖아요. 추석 전날까지 일하고 와서 밤새 음식 만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휴가를 내는 거 아니야. 1년에 한 번이는 큰 명절인데. 휴가도 한정되어 있고 솔직히 돈도 많이 들어요. 재료비 계산해보면 사서 오는 것보다 더 비싸다고요. 선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 문제가 아니야. 마음의 문제지. 우리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랑 공장에서 만든 음식이랑 어떻게 같아? 미정이가 좀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언니는 전업주부니까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기 너무 버거워요. 뭐라고? 내가 전업주부라서 시간 여유가 있다고. 나도 애들 돌보느라 바빠. 그래도 저보다는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미정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똑같은 며느리야. 저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말했어요. 얘들아, 그만해. 이런 걸로 왜 싸우니? 어머니, 저는 그냥 편하게 하자는 건데 큰언니가 너무 고집을 부려요. 고집? 내가 고집을 부린다고? 어머니, 들으셨죠? 얘가 뭐라고 하는지. 두 며느리가 저를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선영아, 미정이 말도 일리가 있어. 요즘은 다들 힘들잖아. 선영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정아, 그래도 큰언니 말도 맞아. 우리가 정성껏 만든 게 더 좋긴 하지. 이번에는 미정이가 서운해했어요. 어머니, 그럼 결국 제가 양보하라는 말씀이세요? 선영이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미정아, 솔직히 말할게. 너 그렇게 편한 것만 찾으면 나중에 아이들한테도 그런 모습 보이게 돼.
언니, 지금 저를 교육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 교육을 잘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니, 뭐예요? 언니는 완벽한 엄마고 저는 부족한 엄마라는 거예요. 결국 미정이가 폭발했어요. 언니, 항상 그렇게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은 며느리로서. 같은 며느리요? 언니는 항상 모범 며느리 행세하면서 저를 못마땅해 하잖아요. 선영이도 화가 났어요. 못마땅해 한다고? 내가 언제 너를 못마땅해 했어? 늘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부족하고 언니는 완벽하다는 식으로. 결국 제사 당일까지 결론이 안 났어요. 선영이는 새벽부터 와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고, 미정이는 오후에 사온 음식을 들고 왔어요. 언니, 저는 이걸로 할게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어요. 제사상에는 선영이가 만든 음식과 미정이가 사온 음식이 함께 올라갔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미정이가 사온 음식도 맛있어 보였어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 두 며느리는 서로 말도 안 했어요. 제사가 끝나고 식사를 할 때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아들들도 눈치를 채고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며느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만 했어요. 미정이는 일찍 집에 갔고 선영이는 뒷정리를 하면서 내내 표정이 안 좋았어요. 추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두 며느리 사이가 어색해요. 큰아들이 엄마 형수님이랑 재수 씨가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복잡해요. 미정이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요즘은 정말 다들 바쁘고 사온 음식도 맛있고. 하지만 선영이 마음도 이해가 돼요. 15년 동안 정성껏 해왔는데 갑자기 바꾸자고 하니까 섭섭했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년 추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두 며느리가 계속 이렇게 어색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중재해야 할까요? 고민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